TCP/IP를 쓰려면 네트워크 카드에 대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칩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드웨어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있어요. TCP/IP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없어요. 그죠? LED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버퍼가 있지만 버퍼도 사실은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만 있으면 돼요. 근데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경우를 보자면 칩에 대한 제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다 한들 그 위에서 실제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스택이 내부적으로 없다면 이더넷 디바이스는 제어할지라도 TCP/IP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PC상에 USB 1.1, 2.0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은 10메가, 2.0은 뭐 480메가 알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480메가 나오는 건 USB 2.0의 하이 스피드 밖엔 아니에요. USB 2.0 풀 스피드도 10메가 단위예요. USB 1.1과 2.0은 그 위에 올라가는 프로토콜 스택이 달라요. USB 1.1은 OHCI라고 하는 USB용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USB 2.0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개선시킨 Enhanced 어쩌고 저쩌고 하는 EHCI라고 하는 스택이 달라요. 예전에 리눅스 커널 2.4 때까지는 그러한 USB를 제어하는 스택이 없었는데 2.6부터는 그 스택이 풀로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USB 기반의 어떤 장치들을 내 장치에 꽂아가지고 리눅스로 개발한다 싶을 때에는 2.4는 절대적으로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 고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스택을 포팅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포팅되어 있는 2.6을 쓰는 게 낫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USB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뭔가 쓸 때는 반드시 2.6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나머지 것들은 다 OS 내부적인 것들이라 몰라셔도 되지만 밑에 있는 어쨌거나 USB만큼은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컴파일하기 위한 그 버전별 차이점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왼쪽은 변수를 쓰면 이꼬르 한 다음에 곧바로 값을 썼죠? 맞아요? 심지어 제가 처음에 2.4를 가지고 삼성전자나 LG전자 신입사원 교육 갔을 때에는 이 문법에 대해서 제가 막 시험 문제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그죠? 땡땡 이꼬르죠. 사실은 이꼬르랑 똑같은데 리눅스 커널에서는 이렇게 땡땡 이꼬르라는 값을 써요. 더군다나 2.4의 메이크에서 쓰이는 이 방식은 여기 예를 들어서 커널 언더바 inc라고 하는 변수 이꼬르 이렇게 값을 쓰면 값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 값을 여기에다가 값을 또 다시 쓰려면 무언가 여기에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2.6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obj-m이라는 데 드라이버 소스.o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드라이버 2 언더바 소스.5가 있으면 한 칸 띄고 그대로 또 쓰면 두 개를 하나의 변수로 또 인식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4와 2.6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얘는 컴파일하는 위치가 현재 디렉토리에서 컴파일을 하는데 이 녀석은 보자면 여기 지금 보면 달러의 대문자 메이크는 결국 메이크입니다. 메이크예요. 메이크.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 대문자 C는 체인지 디렉토리를 바꿔라. 커널이 있는 디렉토리로 여기 지금 그 커널 소스 디렉토리가 예를 들면 있다면 해당 커널 소스 디렉토리로 체인지를 해서 메이크 모듈 수를 실행시켜라. 단 현재 디렉토리를 커널의 서브 디렉토리로 링크시킨 다음에 이 디렉토리로 옮겨가서 메이크 모듈 수를 해라. 리눅스 커널 소스를 컴파일하는 그 순서가 예전부터 사실 이제 이거는 인베디드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커널 컴파일하는 순서가 make mr proper, 두 번째 make,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냥 메뉴 config, 세 번째 make depend, 네 번째 make z 이미지까지 해야만 커널이 컴파일 됐었어요. 여기까지 해야만 커널이 컴파일 돼요. 첫 번째 mr proper는 사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랐었어요.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오고, 알고 봤더니 미국에 유명한 세제 이름이 미스터 프라퍼라는 게 있대요.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우리가 커널을 컴파일하려면 이런 식의 이제 커널 설정 내부를 바꿔주는 어떤 메뉴 화면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그럼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다 세팅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세팅들은 실제 소스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각을 바꿔줘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컴파일 했는데 안 되다가 나중에 이 세팅 값들 내가 너무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세팅이 이게 막 꼬인 거예요. 그럴 때 커널을 아주 초기에 받았던 원래 상태로, 기존에 컨피그레이션 됐던 거를 싹 지워서 커널을 초기 상태로 만드는 거, 그게 미스터 프라퍼예요. 세제처럼 다 지우는 거죠. 컨피그레이션 된 걸. 그런 다음에 make, 메뉴 config 이런 식의 화면을 띄워서 각각의 환경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 각 서브 디렉토리마다 .config라고 하는 환경 설정 파일이 생겨요. 그걸 기반으로 make를 실행시키는데, 그 전에 depend는 하는 게 뭐냐면, 얘도 소스고, 소스는 컴파일 하려면 컴파일러와 라이브러리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커널 소스는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컴파일러와 라이브러리 버전이 무엇인데, 그게 이 시스템에 잘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depend 옵션으로 확인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make z 이미지로 컴파일을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안 하고 컨피그레이션을 각 보드별로 해놔요. 그래서 make 보드 이름 언더바 디폴트 컨피그에서 딱 세팅한 다음에 make만 치면 z 이미지가 딱 완성이 돼요. 어쨌거나 이만큼이 커널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화면에 지금 보이듯이 커널 옵션을 커널 컨피그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요거는 내가 해당된, 여기 있죠 지금, 요 해당되는 기능을 커널에 포함시키겠다 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됐어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괄호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기능을 커널에 포함시키겠다, 포함시키지 않겠다. 마지막으로는 포함은 시키지